청년들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다. 70대 한국 여성의 만남으로 탄생. 사랑과 진정한 공존에 관하여. 다음은 이야기입니다. 가입하고 보기를 선택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세요. 2005년 여름 서울. 결국 날씨는 평소처럼 더웠고 습했습니다. 모두가 바쁜 가운데 신촌 주변에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언어센터와 유학에 집중. 다른 나라 아이들의 이상한 목소리. 저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외국어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섰어요. 지도는 모서리에서 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목적지를 보고 찾아보세요. 개인들의 그룹에 대한 이야기. 그 사이에도 큰 소리로 한국어를 쓰는 것은 피하세요. 영어 사용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름은 카시 가나에서 유래됨. 청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수치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어 표지판에는 영어로 된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있었어도 그것은 단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어느 정도 헌신과 긍정적인 정신으로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집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기숙사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방을 구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합니다. 이건 지나치게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부동산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고 가는 것은 매우 용감해야 한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는 그동안 여러 고시원을 다녔다. 방 위 한쪽 벽에는 싱크대가 있고 상태가 너무 나빠서 침대가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조차 없는 곳도 있다. 사실 당신은 당신의 식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말 어렵죠. 긴 비행을 마치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환경에 너무 지쳐 있거나 나는 점점 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지만 제 생각에는 시스템이 복잡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국제학생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신촌에 있는데 좀 멀어요. 주인이 있는 특별한 여관. 그녀는 한국인이고 영어를 잘합니다. 국제학생 모집 전문. 태양에. 내가 알아낸 즉시. MSN에서도 나를 깜짝 놀라게 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는 다음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저는 간마더 하섭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호가 공식적인 표시일까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퍼를 달았어요. 나에게 즉시 연락주세요. 저는 신촌의 붐비는 거리 끝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콰시의 2층 주택은 오래되어 보인다. 정문 앞에 작은 건물이 목적지입니다. 여관과 내가 보는 모든 장소가 포함됩니다. 보호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곳에 들어오신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문을 두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하얀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밖으로 나왔다. 그는 70세 정도로 보였고 묶여 있었습니다. 단 몇 분이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은 콰실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화가 나서 웃을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콰시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영어로. 나는 놀라서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돌아섰다. 나는 뒤로 물러서는 순간 미소를 지었다. 함께 있다. 컨퍼런스를 위한 KWASI. 대부분의 시간은 아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튜디오에서. 내가 안내한 집은 아늑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고 온돌로 난방이 됩니다.
한쪽에는 오래된 TV와 오래된 소파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영어로 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여기저기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어 교과서는 서점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소설, 심지어 문법조차도 영어로 쓰여진다. 내 선반에는 독일어 책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입니다. 학생들이 이곳에 자주 옵니다. 이 지역에서 부인, 입소문이 점점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불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에게 작은 지정된 방을 제공해 주었다. 깔끔한 책상과 침대, 창문과 비교적 작은 옷장이 있습니다. 방이 넓고 깨끗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 매력도는 얼마나 되어야 할까? 그는 한국에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 가입했고 재정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병을 앓고 계셔서 걱정이에요. 표시됨. 고정 임대료에 아침과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탁 및 청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맡지만 큰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할머니가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저렴하고 기타 요인. 호스텔이나 고시원보다 훨씬 나았어요. 더 나은. 화씨는 즉시 계약서에 서명했다. 동의하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저는 주방에서 일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거실, 식사실, 욕실도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은 시간을 보냅니다. 일부는 미국에 있고 다른 일부는 중국인 중 한 명은 프랑스인입니다. 사람들은 콰지를 잘 대해준다. 저는 간마더 하섭의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이상한 한국에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은 집에서 서로를 지원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교류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때로는 우리는 또한 함께 파티를 조직하고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는 그것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쿼사이위 관점에서 이 장소는 세상은 정말 작은데도 정말 큰 것 같아요. 하숙집에서의 첫날들.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보통 요리를 하세요. 김치, 국, 밥, 반찬류, 시리즈. 한국 음식은 정말 멋진 경험이에요.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쁜 음식. 나는 참아내며 매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국산 고춧가루는 매콤해요. 너무 다르다. 한 종류지만 할머니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매운 반찬 섭취를 줄여야 해요. 미역국과 계란을 따로. 당신이 빠르고 애정 어린 태도로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저녁 식사에는 더 다양한 요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떠나다. 콰시는 처음으로 불고기와 콩찌개를 먹어보았습니다. 맛을 음미하고 시도해보세요. 외국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친구들은 이게 핫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매콤하더라도 여전히 맛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는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조합. 그녀는 그것이 특별한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모에 대한 감탄의 표현과 함께 모두 만족합니다. 요밀라, 오늘 하루를 소리치고 행복하세요. 학교에 가서 참여하거나 도서관에 가세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 수업에도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모음과 자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어휘만 알고 있고 문법은 모르거든요. 저는 몸이 약해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관에 돌아올 때마다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당신이 묻는다면 그녀는 재치 있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로 작성하세요. 물론 할머니의 설명이죠. 책 이상. 제 할머니의 경우에는 그게 사실일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연세대학교 행정실로 갔다. 화시 서류 작업이나 등록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도 지지했다.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복잡하죠. 이것을 완료할 수 있나요? 콰지가 사과하는 동안 할머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세요. 당신이 편안하면 나도 편안할 것이다. 화씨는 단 한마디만 하니까 기뻤다. 풀려났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하숙집에서는 사고와 사건이 늘 일어납니다. 저는 며칠 동안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맹장염을 앓고 있던 한 어머니가 한밤중에 쓰러졌습니다. 119에 전화해 병원에 가세요. 그 늙은 소녀는 휩쓸려 가서 그를 쫓아 재빨리 달려갔다. 병원에 연락한 후 절차를 따랐습니다. 학생들은 영어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도움 덕분에 또 다시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한 소년이 왔습니다. 여권 분실로 인한 문제. 한국어가 그리워서 경찰서에 갈 거예요. 또한 그것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런 것들과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니, 떠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소년을 체포하여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가세요.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저는 대사관에도 연락했습니다. 그 소녀는 여관으로 돌아갔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화들이 함께 나오면 그녀는 집주인이에요. 이것을 간마더라고 해요. 외국인 유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있다면 간마더 부인을 찾아가 보세요. 자연. 언어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장벽과 관련된 국적 차이. 그녀 자신도 이 별명으로 불린다. 나는 비밀을 좋아해. 나는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모든 학생들은 나는 그녀를 특히 좋아하고 따릅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작은 회의. 가마더 보딩하우스에서의 파티와 문화 교류. 유명한 곳이죠. 독일 학생이 맥주 2캔을 샀을 때 프랑스 학생들이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협동. 저는 한국의 전통주에 관심이 있어요. 학생들은 막걸리도 사요. 할머니는 가끔 술을 마신 뒤 막걸리를 주곤 하셨다. 나는 벙커를 들여다보며 임시방편을 쓰고 있어요. 요리. 제시된 맛은 외국인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저는 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활기찬 분위기는 나를 속였다. 또한 당신은 많은 친구들과 교류합니다. 더 넓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콰시는 가나로 갔습니다. 가족에 대한 나쁜 소식.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곳으로 날아가서 돌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화 씨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간화로 빨리 가고 싶었지만 항공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이번 학기는 끝났고 비용도 너무 비싸요. 수업료와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또한 숙제와 시험 계획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 화 씨는 방에 갇혀 있다. 울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라.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부모님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올 수 없더라도 나는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의 기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슬픔과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는 밤이 여러 번 지나고 나서 감마 부인은 마음속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준으로. 나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왜 얼굴이 저렇죠? 저는 영어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싶습니다. 따뜻한 한국말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후 울기 시작했어요. 가나에 사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다.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했지만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말을 잃었다. 그는 콰지를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침대에 함께 누워서 리드하다. 앉아서 울어라. 콰시의 등에는 할머니가 타고 있다. 그때서야 콰찌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 울죠. 나는 그것을 너무 많이 놓쳤다. 나를 그런 할머니께 키워서 미안해요. 그들로부터 배웠지만 저는 여기서만 공부했습니다. 예에 대한 혼란스러운 단어.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천천히 그녀를 담요로 덮어주었다. 그럼 한국의 자장가 같은 거죠. 손은 아물었지만 배불뚝이는 누구인가? 익숙한 멜로디. 가사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따뜻한 느낌을 느꼈어요. 나는 들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웃음과 눈물이 섞이면 마음의 깊이가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너무 많이 울어서 지쳐버렸다. 나는 계속 할머니 침대에서 잤다.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동안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낯선 곳에서 외로움과 낯설음을 느낀다. 슬픔은 곧바로 나타나지만 아주 잠깐 할머니 품에서 나는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은 그럼 화씨는 감마어예요. 가족의 집은 실제로 하숙집과 비교할 수 있다. 그 이후로 시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할머니를 자주 방문하세요. 할머니는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항상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저녁 먹으러 오셨어요? 뭐 먹었어?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 드시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가끔 잠자리에 간식을 가져오기도 한다. 나는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유. 콰시는 자신이 가나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돌봐주신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다. 학교에서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추억을 그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어린이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저는 어렸을 때 변화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경험과 함께 나는 현대의 젊은이들이 때때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불평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끝나잖아요. 정말 좋네요. 저는 먼 곳에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장려하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관계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아침까지 숙제를 하느라 피곤하다면 오늘은 문을 살짝 열고 그녀를 만나러 가세요. 계속 이야기할 수 있나요? 쓰다. 할머니가 아직 졸고 계실 때 저는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마를 속이면 목소리가 들린다. 너가 웃으면 화씨도 웃을 것이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넓은 침대에 함께 앉았습니다. 세상이 돌아온다. 역사와 외교에 대한 개인적 의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는 더 이상은 없다. 호스텔에 외국인 손님이 또 와서 기쁘네요. 또한 일부 학생들은 일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호기심으로 살펴보았다. 당신은 종종 할머니 방에 가곤 합니다. 비슷한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씨는 웃으며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에게 의견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특정 주제에 의존하지 않고 함께 작업했다는 사실. 그곳에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들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들은 마음 덕분에 사람처럼 살 수 있다. 화씨는 나중에 한국인이 되었다. 인생에서 증가. 저는 이전보다 한국어에 훨씬 더 잘 적응했습니다. 저는 더 똑똑해졌고 과제와 시험을 쉽게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저는 다른 강화대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교환학생 모임이 많이 열립니다.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할머니가 방에 계시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영어책을 읽으며 코사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콰시는 한국어를 거꾸로 말하더군요. 그녀와 함께 프랑스어를 배우세요. 네, 저는 그들에게 서로 지식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마더 호스텔의 교육 문화. 그것은 모든 것이 가족과 같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려하십시오. 공유할 때. 요즘은 스튜디오에 많이 의지해요. 그는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 체계적인 연구와 경험. 저는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아프리카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다른 나라들도. 하지만 가나는 아직 경제적이다. 그는 정치에 종사하고 있어서 매우 바쁘다. 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늘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콰시의 큰 꿈을 키우다. 하지만 그 꿈을 쫓으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을 향한 길을 걷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기를 바랍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기가 끝나면 종료됩니다. 이제 쿼사이 내추럴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이별의 날이 다가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관은 후회로 가득 찼다. 다양한 국가, 스페인, 독일, 중국 및 일본.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완료 후 집으로 돌아가기.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할 계획이에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나요? 는 대화의 예의다. 우리는 여행하는 동안 연락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콰시와 할머니의 관계. 그날 아침, 나는 도착해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에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내가 거실로 나갔을 때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하셨다. 우리의 유사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저는 많이 글을 쓰고 많이 작업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추가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나는 항상 이 방에 있다.
그냥 목이 너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포옹을 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항상 할머니를 그리워할 것이다. 다시 방문하실 거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꽃의 눈방울꽃. 콰지의 삶은 집으로 돌아온 후로 바빠졌습니다. 저는 대학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고국인 가나로 돌아갔습니다. 졸업 후 행정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상업 또는 외교 거래의 경우 최소한으로 나는 그 휴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가능한 한 저는 할머니를 뵙기 위해 신촌에 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다. 내가 그걸 볼 때마다 편안하고 행복하다. 제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지나가면서 화식가나. 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한 대학에서 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할머니를 만난 것은 특별한 관계. 이번에는 정식 석사 과정으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저는 유학생으로서 한국에 장기간 머물고 싶습니다. 그는 머물러야 해요. 간마인을 방문하세요. 제가 돌아왔을 때 방은 똑같았습니다. 여자에게는 항상 공석이 있어요. 할머니도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런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추가 연구가 진행됩니다. 대사관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교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저는 제 삶이 바빠서 조금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지쳐버렸고 그곳은 할머니의 주방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늦은 밤에 집에 있을 때 주방은 수증기가 가득했습니다. 라면과 김치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배가 고프고 시간도 늦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덕분에 일상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공부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아팠어요. 불면증.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누워서 나를 부르세요. 내 치유에 손을 주마. 그는 다시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친숙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따뜻함이 나를 감쌌다. 어쩌면 이곳은 정말 부드러울지도 몰라. 단순한 호스텔이 아니라 정신병원. 다른 학생들의 회복을 도와주는 병원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럽의 많은 학생들에게도 발생합니다. 내가 울면서 배고프다고 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식을 주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견해 뒤에.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모두 잠시 동안 지구에 온 개인들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집단이 아닌가? 우리는 서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있을 때.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다양한 나라의 젊은이들. 삶을 살펴보고 희망을 찾으세요. 학생들은 항상 그녀가 가르치는 내용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사. 그래서 별명이 간마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대신 나는 그녀에게 편지나 이메일로 연락했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렀습니다. 20년. 2025년이 지났고 저는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외교적 경영을 통해 일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주목할 만한 위치. 저는 할머니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못하더라도 가끔은 전화하곤 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교환하고 소식을 공유합니다. 저는 현재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라고 하면 할머니는 정말 얼마나 멋진지
너 정말 좋은. 나는 행복했지만 어느 순간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인해 종종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고 들었어요. 그는 거의 90세이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호스텔 운영이 좋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제 아들도 중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 곁에는 엄마가 있어. 나는 그것을 처리했지만 할머니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를 가도 이 집은 계속. 그는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장기 체류. 나는 이사를 해야 했고 어느 날 화씨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서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기 일에 바빴다. 내려놓고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저는 오래전에 한국으로 달려갔었습니다. 내가 왔을 때 마음이 나를 도왔다. 부드럽고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요. 제 마음 속에선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병실에서 제가 받은 돈의 액수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모됨. 그 장면은 그의 눈이 반쯤 감긴 채로 나타났다. 단어의 소리는 같습니다. 할머니, 몸이 약해요. 제가 왔어요. 팔다. 조심해서 한국어로 부르자.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내 콰씨가 여기 있어. 빨리 와. 그 목소리. 작지만 매우. 나는 동시에 매우 기쁘고 매우 슬프다. 그것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아프셔서 거의 돌아가셨어요. 난 움직일 수 없다니 믿겨지지 않아. 그날 밤이 아니라 거의 20년 전. 이번에는 병실에서 그가 한 것처럼. 침대를 열고 할머니 옆에 누워보세요. 할머니는 잠시 깨어났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있곤 했어요. 우리는 이것저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으므로. 할머니가 울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콰씨는 눈물을 참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인내심. 나는 그녀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정말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다. 당신은 콧사이 위 손을 잡고 정말로 좋은. 나는 어렸을 적에, 아니, 지금은 어른이 되었지만 당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는 뜨거운 눈물로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즐거웠습니다. 내 감정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침내 전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이상은 없다. 몇 주 후에 가족들은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곧 소식이 나옵니다. 동시에 감마 포레스트 하우스도. 그 소문은 그곳을 지나던 외국인 학생들에게 퍼졌습니다. 곧 한국 사람들에게도 퍼질 거예요. 아시아 국가에 거주하는 노인들, 하숙인들은 하나둘씩 한국에 모였습니다. 내 할머니, 우리 간모가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는 중태였지만 그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아픈 것처럼 병원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나는 유럽 출신이거나 아프리카에서 멀리. 물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올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메신저나 이메일로 에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려의 메시지.
그 소리는 콰지가 병실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떠오르네요.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콰지는 중얼거리며 손을 꽉 쥐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할머니는 결국 조용해졌다. 호흡. 저는 그것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조심하세요. 서로 돕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의 짧은 문구입니다. 간호사 한 명이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당일에는 인종과 국적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나라, 여러분, 한국인 친척과 이웃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하얀 피부, 검은 피부, 갈색 피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한자리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 슬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나누다. 저기가 바다예요. 콰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비석의 초상화 앞에 섰다. 거기 있어요. 할머니는 건강하셨을 때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을 보면 내가 받은 사랑이 보인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한편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도난당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랐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누구이셔서 이렇게 외국인이 많으신가요? 나는 많은 곳에 갔다. 여관에 갈 때마다 궁금해요. 아들 또는 사촌 또는 다른 오래된 숙박객들. 그는 대답했다. 이 사람이 진짜 간마예요. 우리 모두. 그분은 저의 할머니이십니다. 묘지로 가는 연구차. 퍼레이드는 마치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참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관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입니다. 중국, 일본, 가나,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전 세계의 전제자 또는 하숙인들은 아무 말 없이 거리를 걸었다. 내부는 죽었다. 그중 일부는 자체 문화권에서 기념됩니다. 소규모로 조용한 추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국식 장례 절차가 생소하더라도 그 마음만큼 그것은 그들의 외모와 언어에서 사실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느낀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감정이 매우 북받쳤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숙박시설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녀를 만나세요. 병원 로비나 근처 커피숍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335 모여라 우리 할머니도 이랬어요. 당시에 제가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이 도움을 받았는데 같은 이야기네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가 웃고 있어요. 나는 모든 감정이 뒤섞인 것을 기억한다. 삶의 연극을 감상하세요. 이제 이 집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것들은 할머니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네요. 나는 여관을 물려받아 운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대로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언되었지만 이제 간마가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슬프게 했습니다. 아무리 잘 조직된 시스템이라도 따뜻한 포옹이 사라지면 얼마나 큰 일인가. 공허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방구석에 그녀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 가나 대사관이 이 행사를 주관합니다. 귀국 전 호스텔에서의 마지막 휴식. 저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곳에 들러봤습니다. 내가 소중히 간직하는 사진 앨범. 저는 이 문제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탐구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들이 구석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종이가 내 관심을 끌었다. 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매우 수줍어했습니다. 화 씨가 잘 먹는 모습을 보니 기쁘네요. 독일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한강공원. 그날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재밌어요. 할머니 일기 같은 거요. 그것은 보물이 가득한 상자와 같습니다. 이 사진 속의 콰찌는 20살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환한 미소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긴장과 불안을 느꼈다. 첫날과 달리 저는 간마인에 머물렀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미소를 지으세요. 그의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진다. 사랑은 내 가슴 속의 덩어리. 감사와 그리움. 가마더이는 밀려난 후에도. 신규 외국인 학생. 여러분 각자 그녀의 발걸음을 느껴보세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기에 없지만 그 정신은 모든 곳으로 퍼졌습니다. 누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도와주고 공감해주세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십시오. 국경을 넘나드는 따뜻함. 간마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유산이 존재합니다. 쿼사이는 계속해서 여관을 빛나게 합니다. 평소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다. 나는 돌아왔고 아직도 한국과 가나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외교에서의 왕복 여행. 그는 종종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하거나 나는 새로운 국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이의 따뜻함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존재한다. 언어 장벽과 제도적 어려움은 결국 위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눈에는 언제나 할머니가 주신 빛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한 후 많은 노인들이 기숙사생들이 간마 스피릿 온라인을 축하합니다. 지역 사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공유하고 구현하세요. 봉사활동이나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 공유하기 가끔 우리는 진짜 회의를 갖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이나 요리. 흡연의 추억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먹는 순간마다 모두 다르다. 추억을 떠올릴 때 미소 짓자. 내가 울었으니까 할머니 이름이. 이는 국경을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 마음. 작은 침대 위에서 포옹을 받아들인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깊은 위안을 느낀다. 전설처럼 걸어다녀 보세요. 그녀는 아마도 인간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필수 메시지.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냥 사랑하고, 듣고, 함께 있으면 돼. 거지가 그러는 거야. 저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이 이야기는 2005년에 쓰여졌습니다. 신촌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 골목길에 있는 작은 여관에 가서 그것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잠을 자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관에 불과했지만 점차 집이 되었습니다. 위의 의미에서 많은 수의 외국 교환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웃고 밤늦게 걱정하다. 저는 제 서투른 한국어를 공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고 진짜 가족이 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영어입니다. 그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 할머니가 한 분 계셔요. 학생들은 그녀를 간마라고 부른다.
그녀는 그녀의 별명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 너그럽게 대하세요. 나는 당신을 20년 동안 사랑했는데 당신은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대사관에서 일하는 동안 다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를 방문하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잃고 결국 죽었습니다. 호흡. 그녀는 그것을 가져갔지만 그녀가 그것을 두고 간 곳은 변함없는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의 국적. 다르지만 슬픔과 존경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눈물의 색깔이 똑같아요. 그들은 입을 벌렸다. 모아, 이 사람이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감마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걸리는 건 아니죠. 그것은 변화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은 희망이 되었고 특별한 힘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또는 조직적 지원이 있는 경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다. 진정으로 표현되는 따뜻함에서 그것은 의사소통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되었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 만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있다. 감마더 여관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할 것이다.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적하다. 화 씨가 뒤에 남은 것은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 사람은 가나에서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예요.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울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나는 그를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2시간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할머니 2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2분도 잃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지금이 그때다. 이야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나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당신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것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시대였지만 가마더 부인은 진실은 살아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함께 울고 웃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쿼사이는 현재 단순화 과정에 있습니다. 대사관의 역할 중 하나는 두 나라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 교환 프로그램 확대. 그는 브리핑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서로에게서 배우도록 하자. 즐기려면 먼저 가야죠. 나는 한국에서 따뜻함을 배웠다. 그것이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머니로부터 받는 사랑.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는 원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 새로운 감마를 가진 시청자도 있습니다. 국경, 인종,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나누는 벽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의 말. 그것은 당신이 결코 잊지 못할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든 가나든 유럽이든 마음이 있다면 호스텔은 가족의 집으로 오세요. 2005년 한국의 변화. 신촌의 작은 골목에 한 청년이 살고 있다. 저는 호스텔을 찾았고 거기서 한국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해줘. 그곳에서 화씨는 환영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가끔은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저는 많은 것을 겪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좁은 침대에 누워서 자장가를 들어보세요. 나는 위로를 받았고 그 사랑은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호 보호 관계와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울고 통곡하는 모습은 마치 주부의 모습과 같았다. 당신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사랑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합니다. 나는 벽을 부수었다. 우리는 할머니가, 그녀는 가마더라고 불리지만 지금은,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있습니다. 누군가가 호흡곤란을 겪는 것을 보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낯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세요. 튀어나와서 웃고 울고. 현대 사회는 가혹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잊지 마세요. 결국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젊음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마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요. 때로는 그런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하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마더 여관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아직 열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했어요. 외국인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다. 아니요. 언젠가 돌아올 가족이에요.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결국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은 그것은 마음과 편안함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아마도 그것은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모르겠네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